활동하신 거 무대를 제가 쭉 영상을 봤어요.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정말 창의적이고 소품도 많이 사고 의상도 많이 사고 뭔가 그런 거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인데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희민이가 1억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다 엄마 돈이야. 아 그때 엄마 찬스를 그냥 막 쓰는구나. 저희 어머니는 이제 생물학적인 저희 어머니고 일단 어머니 친구 동문수학하셨던 민요하시는 이춘희 스승님이 저한테 이제 소리를 저에게 주신 너무 서운하신 것 같아. 아, 소희 어머니. 세 번째 어머니는 그 현대무용하시는 안은미 선생님이신데 제가 예술가로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세 분의 어머님을 모시고 있죠. 서운하신 거 아니죠? 서운하기는요. 그분들이 다 서운해요, 서운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는데 뭐 아, 그럼 괜찮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지. 근데 좀 서운한 건 있었죠. 길게는 보내지 않아요. 짧게. 30분 이상 같이 있으면 뭐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지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또. 니는 아침 안 먹었니? 안 먹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조그매지지. 주름이 잡히잖아. 얼굴이 쬐끔해져야 돼, 엄마. 그게 아니고 이 주름이 잡혔는데도 좋아? 주름이 잡혔는데도 좋아? 아이고. 쳤나봐. 팔꿈치샷. 청산이로되 무대도 노래가락도 한 사람이 딱 두 마디 딱딱 하고 또 딴 거 하고 그래. 너무 그냥 그것만 자꾸 시키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본인이 정답인 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하시고 본인이 고집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지 않으시려고 할 때 그 고집을 좀 꺾어주셔도 좋은데 안 꺾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좀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완전. 그래, 같은 일을 하시니까. 얘는 한복도 아주 멋지게 하고 그렇게 해야 또 이름이 나요. 뭐 어쩌라고 한복 입는 그렇게 하면은 모두 좋아하더라고. 한복 입잖아. 아니 하려면 그렇게 멋지게 전부 한복. 멋지게 해야지. 내가 멋지게 안 한 적이 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양장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되게, 그냥 되게 싫어. 기분 괜찮. 남일 같지가 않다. 네, 지가 내려놨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도 있고 나 대신에 저렇게 일을 하고 댕기니까 나는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놨어요. 그래서 자꾸 그거 신경 쓰다 보면 해야 될 걸 못 하게 되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삐끗하면은 거기서 이제 좀 스파크가 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머니랑 뭘 같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가장 가까운 사이라 사실 대화가 잘 돼야 하는데 잘 되는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이, 특히 부모 자녀
사이에서 대화가 삐걱거리게 하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아, 뭐 어쩌라고 이러면 이제 삐걱거려요.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거는요? 몰라 이거는요? 그렇죠. 그냥 뭘 말하? 아 몰라 이러거든. 이건 역시도 이제 모르니까 묻지 마라 뭐 이런 건데 진짜 모르는지 그건 상관없는 거죠. 네.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불만이 있어. 뭐가 조금 마뜩치 않은 면이 있어서 불만이 좀 있는데 이 불만을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막 그게 드러나요. 뭐가 좀 마뜩치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불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2층에 살고 내가 3층에 살거든요. 같은 건물에요. 네,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아침을 먹지 매일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제도 전화했는데 제가 봤잖아요. 너는 뭐하니 어디니? 집인데 그래. 집에 있으면서 왜 올라오지도 않고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와서. 지금은 이제 승태 씨가 이제 트로트 가수 하시면 바쁘니까 자주 못 보지만. 신승태 씨.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활동할 때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승태한테 연락을 해서 희문이 뭐 공연 뭐가 있니? 희문이 어디 갔니? 이렇게 전부 승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묻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 제가 이제 제대로 얘기도 잘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퉁명스러우니까 이제 친절한 승태한테 뭐 어제도 한 번씩 만나 모르면 퉁하고 이렇게 말을 잘 안 받아요. 네. 알았어, 뭐 제가 뭐 이런 정도야. 그럼 내가 뭐 말을 해요? 사실 그렇게 된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닌 뭔가가 있네. 제가 어머니를 필요로 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안 계셨고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활동하시고 바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 같았어요. 뚝뚝뚝 하시고. 그래도 엄마가 혼자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지 살았는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자주 안 올라오고 나를 상대를 잘 안 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쁘고 한참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제가 그 신세였던 거예요. 제가 망부석이었던 거예요. 지금 입장이 바뀐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아니 그러면 남해는 돈을 벌어서 남은 10원이라도 갖다 주고 엄마 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뭐 버는지 안 버는지는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어머니는 다 그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홀로 올라온다고 지금 되게 섭섭하셔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뭔가 공연 때문에 소품도 많이 사고 의상도 많이 사고 뭔가 그런 거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인데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은 한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 출연해도 뭐 노래만 하고 이렇게 대강 이렇게 좀 하고 하면 좋은데 얘는 뭐 전부 다 극장을 꾸며고 하니까 그 꾸맨 게 처음부터 우리 집에 다 와. 지하실에 가득 찼어. 얘가 뭘 하면은 엄마 이거 뭘 하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써가지고 돈을 달라 그래야 될 텐데 무조건 어디 돈 붙여야 된대요. 그게 좀 틀렸어. 난 그런 게 불만이에요. 엄마 찬스를 그냥 막 쓰는구나.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희문이가 1억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다 엄마 돈이야. 그때 와, 1억? 막 같아졌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고생만 하고 막 저거 했는데 얘는 뭐 철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돈을 그렇게 막 썼다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죽자. 속상한 그래가지고 방을 막 다 두드리 깨고 막 난리를 치고 혼났어요. 내가 2시간이나 앉아서 잠수했다고. 난 지금까지 얘는 나한테 갖다 쓰는 애라고 난 생각해요.
경제적인 독립을 못하면 100 중에 99가지를 잘해도 맞아. 근데 그게 늘 걸리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네. 할 말이 없는 네. 거지. 그런 면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얘를 장가가라 소리를 안 해요. 왜? 네. 또 이런 자식이 나오면은 얘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명창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무형문화재인데. 내가 그렇게 지를 안 보듬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지도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애 키울 수가 있나요? 걔는 힘들어요. 엄마가 없어? 아니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아까 왜 그 인터뷰 영상에서 보니까 두 분이 눈을 잘 안 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얘기하면 네. 뭐 그 정도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다도 또 딴 데로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너 사무 이래가지고 쳐다보고 그게 그래.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 예. 굉장히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관계에서는요, 한 30cm 정도, 30cm 정도의 거리 정도를 유지하면서 가깝게 지내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걸 좀 해보시라고. 숨 막힐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이거 쉽지 요청을 않을 것 했습니다. 같은데?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어디 보고 계세요? 숨 막혀. 그래도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이 먼저 입을 내게 되더라고. 근데 그러네. 평생 혼자 사십니까? 그래서 엄마도 평생 혼자 사는 거야? 어허. 나는 뭐 굴곡이 많았지만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니도 놓고 그랬지. 낳으려면 일찍 낳았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유전자가 좋았을 때. 평생 혼자 살아? 뭐 평생 혼자 살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엄마가 없으면 혼자 밥그릇 먹고 살아? 아니, 나중에 요양원이나 들어가지고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뭐 엄마가 요양 보낸다고 가겠어. 그렇지. 맞아 가겠나 내가 안 간다. 날 보고 얘기해. 자꾸 어딜 보고 얘기해. 천장. 그래, 어색하지, 어색해. 그래가지고 뭘 그러고. 앞으로 얘 그 하는 일을 똑바로 하라고. 이제 엄마 나이 많아서 더 이상 뭐 왈가 불가 해라 마라 그런 거 안 해. 얼마 안 옛날에도 했으니까. 안 했어. 그래서 옛날에도 더 안 했지 바쁘니까. 근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중에. 근데 그걸 안 한다고 그러고 네 혼자 뭐 흔들고 다니는 게 그게 걱정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꼭 내가 그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달고 있어야 내 말은 장가당같이 애도 없지 하니까 나 이제 비석이라도 이 힘은 이렇게 아이고. 이 힘은 문화재 누구누구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흔들다 주고 뭐야. 뭐 흔들다 주고. 다음에 생각해 네가 흔들다가 그런 거 몇 개 더 되느냐고. 그러지 않게 하려고 난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뭐 이제 엄마 늙어서 그런 것까지 뭐 관여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알아서 잘해. 그게 어떤 상황이 날 보면서 얘기하라고 딴 데 혼자. 쳐다밖에 안 들어. 뭐 어떻게 더 쳐다봐 그래.
아니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대화하실 때 흔들거리면서 다니는데 그게 흔들거린다는 게 어떤 표현이세요? 계속 댄스 미녀 가수라고 하고 아 이렇게 댄스를 하는 거를. 선생님께서 너 그렇게 흔들다 죽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에서 흔들다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경기 민요 그러면 우리 음악의 장르에서 완전 정통 클래식, 그죠? 정통을 딱 이어가기를 바라시네요. 근데 거기서 변형된 형태가 어쨌든 마뜩지 않으시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나는 전통이 때문에. 아, 네. 어머니는 제가 이런 어떤 전통 예술을 하다 보니까 전통 예술에는 어떤 문화재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처럼 이제 인간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뭐 한 단계 밟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수자가 되긴 했지만 또 뭐 그 위에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뭐 전수조교가 되고 그러고 난 후에 뭐 문화재가 되는 어떤 그런 거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 거를 안 하니? 왜 거기서 배제되려고 자꾸 하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뭐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 그렇다고 네가 뭐 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감투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 원래 부모가 같은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경기 민요라는 이제 같은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더 늙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핏줄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좀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엄마라도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일단은 주제가 탁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두 분은 나중에 보면 고장난 내비처럼 경로를 이탈해가지고요. 딴 얘기를 하고 계세요. 평생 혼자 사십니까? 그래서 엄마도 평생 혼자 사는 거야? 그거기만 하기 때문에 믿어놓고 그랬지. 알려면 일찍 났었어야 되는 거야. 요양원 나중에 요양원이나 들어가지고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근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중에. 꼭 내가 그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경로를 이탈하게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절대 서로를 인정 안 해줘요. 인정을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티격태격 하시다가 이제 경로를 이탈해서 주제와 멀어지는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선생님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네네. 아드님과, 그러니까 희문 씨와 하는 대화의 많은 부분이 선생님의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영어로 말하면 I wish, 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얘 그 하는 일을 똑바로 하라고. 그 뭐 근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중에. 나 이제 주고 봐라. 나 이제 비석이라도 이 힘은 이렇게.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대화를 시작하면 엄마는 결국 엄마 얘기만 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바램 대부분이 타이틀이라고 하죠. 보니까 너는 타이틀이 없잖니.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누구의 아빠도 아니고. 근데 사실 희문 씨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있는 거거든요. 조선의 아이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정통을 아들이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바람, 난 이거를 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희문 씨가 바라는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사실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들으면 그래서 엄마도 평생 혼자 사는 거야? 아이고. 힘은 뭐하지 누구 그렇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네, 이 대화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이 대화하실 때 우리 선생님이요 왜가 빠져 있으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why. 왜? 너는 그게 왜 하고 싶니? 이게 많이 빠져 있고 야야 이렇게 해. 이게 더 좋아. 이걸 이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희문 씨의 깊은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를 아실까? 이런 마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좀 서운한 거지.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싶니? 이 왜가 좀 들어가 있으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희문 씨도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약간 수동 공격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수동 공격이 뭐냐면요. 빈정거리거나 비꼬아요. 그다음에 지연 전술을 쓰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일을 미루거나 그래서 좀 곤란하게 만들기도 해. 내지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거. 대답을 좀 안 한다든가 무관심하게 군다든가 그게 약간 일부러 그러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좀 곤란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수동 공격을 하는데요. 약간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아니 그러는 엄마는 뭐 왜 이때까지 혼자 살았어? 평생 혼자 사십니까? 그래서 엄마도 평생 혼자 사는 거야? 나는 여행원에 안 간다. 뭐 엄마가 여행 보낸다고 가겠어. 그렇지. 엄마가 뭐 요양원 가란다고 가실 엄마요 뭐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든가 예. 그 약간 수동적으로 약간 탁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 뭐 말하면은 이렇게 다정하게 엄마 그래가지고 어쩌고 이래지지 않고 알아서 뭐 저거 그게 이러고 뭐 투출되는 게 있구나 틱틱대고. 그러고 뭐 내려가고 하니까 난 뭐 할 얘기도 있는데도 못 할 때도 있고 또 아침으로는 내가 제일 속상한 게 전화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수동 공격이지. 지연 전술. 지연 전술. 지연 전술. 이제 이런 수동 공격적인 화법을 쓰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게 다 방어 기제이거든요. 자기 방어예요. 제대로 딱 대면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라든가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이 되게 불편하거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이제 이럴 때 되게 애둘러 표현을 하거나 수동 공격적인 방법을 근데 택하거든요. 그게 비단 네. 어머니한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그 학생들한테도 약간 그런 식의 화법을 쓰는 것 같아요. 늘 그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서 그런 막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그렇잖아. 이제 부모님이 살아오신 날보다 이제 남은 날이 적기 때문에 그쵸. 후회하지 않으려면 너 잘해라.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래야지 계속 마음을 먹는데 그게 계속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그래 나는 그냥 후회를 해야 되나 보다. 뭐 모르겠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친구들 한 번도 데려온 적 없어요. 왜? 창피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러고 사는 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없어서 이제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일본에다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 다니고 얘는 외할머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오면은 엄마야고 그냥 나 안 떨어지려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랬어. 엄마가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계신 동안 뭔가 이모네 식구들이 저희 집을 장악했던 거죠. 내가 내 집인데 내 방이 없었어요. 마음이 피난민 같았었어요. 오히려 제가. 마음이 피난민 같았었어요. 오히려 제가. 제 영역을 지키려고 막 저만의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가장이었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했던 거죠. 근데 또 가는 날이면 이제 그날은 뭐 거의 초상집이었던 거죠. 어머님 증후 같은 건가 봐요. 어머님 증후 같은 건가 봐요. 어머니 없을 때 어머니 옷 입고 막 어머니 흉내내고 엄마 비계에서 나는 엄마 냄새를 맡으려고 비계를 끌어안고서 자다가 또 그 다락에 숨어가지고 있었었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장롱 안에서 잠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찾았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벽장 속에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좋아했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참 부모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 프로에 나오기가 되게 결정하기가 마음이 힘들었었던 이유는 아니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어렸을 때 기억들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차 되풀이 한다는 것도 사실 웃기지만 근데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걸 평생을 제가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평생을 제가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쭉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 굉장히 내가 너를 안 받는 거지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데려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나 나름대로의 시간만 있으면 아유 물론이죠. 데려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니까 또 엄하게 안 키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근데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아버님은 그러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나 봐요. 2학년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도 어릴 때 돌아가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버지가 제일 급하셨고 한국을 가끔씩만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사실은 그것도 이제 제가 공연으로 만들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게 어머니가 기억하는 아버지를 저는 얘기로 들었던 거를 내 기억처럼 좀 착각하고 오랫동안 살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얘들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뭐 수술을 뭐 이렇게 했더라고. 저기서 뭐 아저씨가 걸어오는데 너무 말라 내가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현관인데 뒤통수를 보니까 얘들 아버지야.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그냥 나 뛰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밀어놓고 큰일 납니다. 여기 사장님이 쫓겨난대요. 이제 한국 사람이 오면. 아. 그 질로 끝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6월 30일 날 갔는데 7월 15일 날 죽었다고 어머. 나고에서 그 얘들 작은 엄마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이게 어떡해. 잠깐 보신 게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네요. 네. 네, 아유.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못 해보고 그걸로 마지막이었다니까. 이런 가족사가 있으면 어린 희문이는 더더욱 엄마에 대한 원망을 했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이 있고 늘상 비교가 되고 그걸 보고 쟤는 저렇게 주말마다 아버지랑 외식하러 다니고 막 너무 또 제일 친했던 친구가 너무 가정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걔를 만날 수도 없어요. 가족하고 있는다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비교되고 그렇지만 또 그런 거를 또 어머니한테 막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친구를 알면서 친구를 사귈 때도 사실 뭐 걔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화목한 가정인가 화목한 가정인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간접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나도 그렇게 막 해보고 막 그래서 저는 뭐 양아버지 양어머니도 되게 많아요. 뭐 양아버지 양어머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티내고 싶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말 해보고 막 이러면서 조금 다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희문 씨가 우리 오늘 녹화 시작하는 초기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셋이 있다.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스승님이라고 그래요. 어머니라고는 안 해요, 되게. 어머니라고 칭할 때는 내가 왜 그런 마음일까라는 걸 조금 더 한번 깊게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응석을 부리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석이 받아주는 게 이게 약간 따뜻함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거를 아마 그냥 온전하게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든 못 갖고 있든 관계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인정받는 거. 이거에 역시 굉장히 목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과의 어떠한 이제 관계에서 그 따뜻함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정을 받는 이 두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특히 희문 씨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는 왜냐하면 엄마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손길이 필요한데 가까이 다가가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 그래서 되겠니? 공부 좀 더 해라. 너 이래갖고 어떻게 나중에 먹고 살래? 뭐 이러니까 또 인정을 못 받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잔소리 들으면 속상해. 그럼 또 좀 멀어져. 멀어지면 또 어떻게? 또 외로워. 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양가. 양쪽의 가치를 다 갖고 있는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래 위에 살면서 언제나 엄마가 궁금하고 엄마를 보고 싶은데 막상 올라가면 잔소리하고 뭐라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리 엄마가 썩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들어가는 그 무렵이
가장 제 인생에서는 암울했던 것 같아요. 암울했고 방황했고 제일 말썽을 많이 부렸던 것 같고 거의 집에 없었던 것 같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것 같고 그때 그 마음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렇지. 아무한테서도 인정을 못 받고 그때는 진짜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때는 일부러 저를 좀 낭비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자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서운함이 있네요. 그죠? 그쵸. 엄마에 대한 서운하기도 서운함. 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네. 돌이켜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가는 거야. 나쁘게. 그래서 또 막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든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든 이거를 곡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이러면 마음이 좀 훨씬 나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는 네. 좀 많이 편해지셨어요? 일단은 저의 모든 예술에 제가 하는 어떤 모든 것에 사실은 모토가 되는 근본이 되는 거는 사실 엄마예요. 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제 작품의 거의 모든 얘기는 다 깊숙이 들어가보면 다 어머니에 관한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 덩어리였어요. 네, 제가 결핍이 나한테 계속 남아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걸 하면서 내 인생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아 내가 이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것도 제 자신의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까 네. 두 집 살림에 우리 아빠 또 아들 낳았다고 한숨 쉬었어. 죄받았어 딸보다 더한 아들이라니 한마는 이 세상 우리 엄마 의지할 곳이 바위 없네. 고생했어 유별난 남편의 아들까지 그걸 통해서 무대에서 그런 걸 얘기했을 때 관객들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런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셔가지고 이걸 들어주시는 그 광경 자체도 되게 감격이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뭔가 힐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들 많이 하게 돼요. 네. 이해가 됩니다. 찰리 채플린도 흔히 말하면 요즘에 현대판 개그맨이신 거잖아요. 코미디언이지만 그분의 내용 안에는 굉장한 아픔과 슬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깊은 갈등 그리고 어린 시절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났던 결핍 이런 것들을 예술로 승화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삶이라는 게 불글레 코미디 같은 거예요. 네, 노래처럼 제가 하는. 그래서 슬픈 걸 막 심파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 심파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새로운 시각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더 뭔가 이렇게 고주랑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게끔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네. 새롭게 창조한 영역에서 우뚝 서서 존경하는 어머니의 이름을 더 빛내드리고 싶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셨군요. 네.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절절합니다. 어머니를 존경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희문 씨 여러 가지 활동하신 거 무대를 제가 쭉 영상을 봤어요.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정말 창의적이고 편곡이나 이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게 민요이지만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그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창의적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떤 고정관념, 이거를 벽이라고 한다면 그걸 월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깨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을 뭐라고 붙이냐면 breaking wall이라고 해요. 누군가는 그런 일을 좀 해서 새로운 경로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굉장히 멋지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전하고 싶은 마음 들리지 않는 말로 보이지 않는 내게 전한다. 우리 희문 씨의 MMPI 제가 그 결과를 좀 추려왔는데요. 감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섬세하고 따뜻하고 배려심도 아주 많고 관대한 편이고 매우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시더라고요. 네, 정말 타인의 입장도 잘 이해하시고요. 따뜻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잘 공감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사실 날이 훨씬 더 기니까. 네,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우리 아들 지금 얼마나 고생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 고맙다, 야, 근데 대단하다, 우리 딸이래. 뭐 그런 표현 좀 자주 하시나요? 아니 이제 지가 알아서 하고 어른인데 뭘 만나게 쓰다고. 아이, 그럼 고마워. 그래 그 결핍의 구멍이 조금씩 메꿔져요. 나이가 많아도. 저는 마음으로만 하지 안 해요. 마음으로. 아니 지금 어머님께서 좀 이제부터라도 하셔라. 말로 아니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네. 밥이라도 먹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 잘했구나 뭐 이런 소리가 나오지. 뭐 어제도 올라와서 뭐 해 엄마? 밥 먹었냐? 난 나가 뭐 이러고 나가도 언제 뭘 쓰다듬고 그래. 아이고. 네. 뭐 근데 만나는 그 그건 그래요. 좀 어쨌든 길어야 되잖아. 네, 위로 올라가시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희문 씨가 먼저 해보세요. 아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은 그냥 이 아들의 그냥 어린 시절 그랬어요라는 거를 그냥 아 그랬구나 이렇게 좀 편하게 아이 그래 그랬구나 듣고 보니 진짜 많이 힘들었나 보네 라는 그 부분의 인정,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한 인간으로서의 인정,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는 재능, 예술적 재능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거에 대한 인정, 이걸 해주시면 우리 희문 씨의 그 구멍이 이렇게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우리 양궁의 그 딱 10점 관역처럼 네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